자, 근래에 들어서 어도비 포토샵이 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하면서 이제 베타 버전을 내놓을 때 업데이트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2024년 4월 23일자로 업데이트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포토샵 베타 버전이 25.9 데스크탑용이에요. 25.9가 나오면서 조금 새로운 기능이 들어간 거를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이전에 베타 버전 업데이트한 내용보다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몇 가지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거 내용을 중심으로. 첫 번째는 포토샵에서 바뀐 내용이 이 제너러티브 필이라는 기능하고 제너러티브 익스팬드라고 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빈 부분을 생성형 인공지능이 알아서 채워주는 거. 그러니까 이미지의 어떤 부분에 없는 거를 만들어주는 거를 제너러티브 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배경 같은 거를 좀 넓히는 거, 그런 거를 제너러티브 익스팬드라고 하는데, 그런 기능이 조금 더 기능이 강화됐다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 기능을 보게 되면, 그래서 지금 없는 부분을 채우는 거죠. 여기다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보트에 여성이 타고 있는 그림을 그려라. 이런 식으로 채워주는 게 과거보다는 좀 더 많이 기능이 좋아졌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오브젝트를 넣으라 그러면 3개를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없는 부분을 채워주는 걸 포함해서 이 백그라운드를 채워주는 건데, 원본 사진은 이 모양이고, 이렇게 오브젝트를, 이런 거는 이제 피사체 같은 경우는 보통 서브젝트라고 또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선택하고 나머지 부분을 전혀 다른 그런 형태의 그림으로 뭐 채워준다라든지, 그 다음에 그림은 원래 요만큼이었는데 요만큼을 더 상상해서 채워주는 거, 그것도 이제 하는 기능이 새로 들어갔다. 그 다음에 이쪽에 새로운 기능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 들어갔다기보다는 이런 기능들이 더 좋아진 거죠. 실제로 한번 해보면은 그 화질이라든가 프롬프트를 인식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원본 사진 같은 경우에 요 양옆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싹 다 제거된 거죠. 이런 기능도 예전에 다 있었지만 그게 조금 더 세련되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제너러티브 필을 쓸 때 파이어플라이 이미지 3 모델을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 파이어플라이가 2 버전인데 여기 새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거를 통해서 새롭게 그거를 보여주는 거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가방을 바꿔줄 때 내가 참조 이미지를 넣어주면 그 이미지를 참조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적절하게 여러 가지 프롬프트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여기에 뭐 백팩을 그려라 그러면은 백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거나 그 설명에 따라서 포토샵이 상상을 해서 그려주는데, 요런 그림을 참고해서 그려라 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그 레퍼런스 이미지 기능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유사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각도가 바뀌면 원본 그림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좀 들어가 있어서 비슷한 그림을 그리는 기능이 좀 추가가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이쪽에는 좀 상세하게 들어가면 예전에는 그림을 제너레이션 하면 해상도가 상당히 낮았거든요. 근데 좀 더 섬세하게 그려주는 그런 기능이 생겼다라는 게 이쪽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고, 뭐 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한 번씩 보게 되면 이쪽에 이제 없는 그림을 그려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너레이트 이미지라는 기능이 새로 생겨서 기존에는 있는 그림을 좀 수정하는 그 위주로 되어 있는데, 없는 그림을 새로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집어넣는 기능이 생겼다,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자, 요런 데 들어가면 이게 지금 빈 화면인데 여기 보면 제너레이트 이미지라는 항목이 생겼죠. 여기로 해서 클릭을 하고 이쪽에다 프롬프트를 쓰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른 생성형 인공지능하고는 다르게 어도비에서는 한국어 입력이 가능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비가 내리는 서울 풍경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되는지 제너레이트를 그냥 바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생성 중에 있는 것이고, 그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지금 3장이 나오거든요. 요 오른쪽에 보면 요 3개가 나오고요. 요쪽에 1, 2, 3을 선택하면 이렇게 그릴 수 있는 것이죠. 요게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제너레이터를 하면 됩니다. 근데 뭐 적당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새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이 생겼다,
이런 설명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했던 이렇게 참조 이미지를 보는 기능이 생겼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도 같은 설명이네요. 이 안에는. 그래서 참조 이미지 그리는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유사한 기능을 그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능이 생긴 거.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새로 채워주는 거. 그러면은 요 같은 경우에도 백그라운드를 없애고 새로운 백그라운드를 집어넣는다. 배경을 집어넣어주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프롬프트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참조 이미지를 집어넣어서 그 이미지에 따라서 배경을 집어넣어라.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도 다른 설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같은 설명이네요. 여기에도 보면 이 섬세하게 세부적인 디테일이 더 강화가 됐다. 이런 것들이 더 좋은 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어드저스먼트 브러쉬라고 하는 기능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브러쉬를 통해서 뭐 특정 부분의 색깔만 이렇게 조정한다든가, 이거는 색조라든가 그러니까 밝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 이 브러쉬를 쓰게 되면 내가 편한 상태로 색상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과 관련된 새로운 기능이 생겨서 그 기존보다 화질도 굉장히 좋아지고요. 속도도 빨라지고 그 다음에 프롬프트를 이해하는 능력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거는 이렇게 레퍼런스 이미지를 쓰는 거랑 그 다음에 배경을 완벽하게 바꿔주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유사도가 높은 그림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거는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으로 생각이 됩니다.